네, 반갑습니다. 예, 국제통상법 제13주차 후반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13주차는 신통상의제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블루 라운드, 소위 그 BR, 지금 예, 어, 노동과 무역 문제, 노동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무역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떻게 지금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런 논의들은 결국 그 어떤 그 그러니까 WTO 차원에서 무역 관련 어떤 노동 협정이랄지 뭐 이렇게 다자간 무역 규범을 이제 지향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이 WTO라는 게 이제 비교적 효율적 체제니까요. 잘 진행되어서 결실을 맺어야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노동 조건에 의해서 그러니까 국제전자상거래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470페이지입니다. 자, 전자상거래, 이 컴퓨터 통신망을 통한 상품과 서비스의 경제적 거래를 말하죠. 그러니까 인터넷 여러분 뭐 많이 하시죠? 예, 저도 뭐 그 스마트폰 사용하는데 오늘 뭐 몇 시간 사용했다 뭐 이런 거 뜨고 그러잖아요. 그 보면은 하루에 한 세네 시간 하는 것도 굉장히 그 우리 생활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것이 이제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인터넷은 온라인 상거래를 촉발시킵니다. 그래서 소위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적 방식에 의해서 서류를 교환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뭐 국제거래법 관련해서 보면은 지금 뭐 화한 신용장, 상업 신용장도 이 일렉트로닉으로 그러니까 전자 화한 신용장 관련한 규범이 발전해 있고요. 소위 뭐 매매 계약 관련해서도 뭐 전자적 방식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한달지 뭐 이런 전자적 방식에 한 상거래가 지금 국제사회에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네, 사법 영역에서 이제 새로운 법이 이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공법적 차원에서 국가들이 이 전자상거래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세계 시장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범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죠. 각국은 뭐 국내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 국내법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세계적 차원에서 WTO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전자상거래 문제를 신통상의제로 논의해서 어떤 이걸 다자간 규범 체제로 흡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특히 선진국들은 이 그 세계 시장에서 향후 이 전자상거래의 발전이 상당히 눈부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전자상거래가 뭐냐? 우리 교재 470 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전자상거래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경제적 거래 절차에서 전자적 매체가 활용되는 거래라고도 할 수 있다. OECD는 전자상거래를 문자, 소리, 시각 이미지를 포함하여 디지털화한 정보의 전송, 처리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상업적 거래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발전,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류 문명을 진보시키고요.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은 이제 상거래의 어떤 패턴도 달라지고요. 이 상거래 패턴이 달라진다는 것은
그 사회에 이 지금 인터넷 관련해서 뭐 세계 사회, 세계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회의 문화와 아, 윤리까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전자상거래 관련해서는 뭐 사생활 보호랄지, 뭐 영업비밀 보호 등등, 뭐 내용물 규제, 소비자 보호, 뭐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 뭐 이런 여러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자, 전자상거래는 아직 태동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념이나 그 범위에 대하여 아직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전자상거래는 통신망 자체가 하나의 시장으로 되어 있어서 시간적, 공간적인 한계를 넘어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기존의 실거래와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을 예고하고 있다. 네. 이 전자상거래는 이제 앞으로 세계 시장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어떤 총화라고 할까요? 신주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는 짧은 시간에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서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나 시장 규모에 대한 예측도 연구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전자상거래는 어떤 새로운 상거래 방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라는 건 이제 가치랄지 부가가치 이런 것들이 문제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조세 부가랄지 어떤 부가가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존 관념 에 따라서만 해결할 수 없고요. 어떤 새로운 접근 방식 관점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국제통상에서도 이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빠르게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한편으로는 현실의 발전에 국제적인 규범을 뒷받침함으로써 국제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 EU를 비롯한 선진국들이 전자상거래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겨냥하여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 전자상거래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국제 전자상거래의 자유화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입장에서 다른 국가에서 규제나 제한 조치가 생기기 전에 미리 자유화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니까 이 WTO 체제라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자유화죠. 그리고 공정 경쟁, 차별받지 않는 공정 경쟁. 미국과 같은 뭐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 그리고 이제 기업의 규모랄지 시장에서의 어떤 지위가 이제 유리한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자유화 이것이 이제 바람직하죠. 그리고 이제 그것은 그 자유화라는 건 뭡니까? 어떤 합리적인 규범이 있어야 됩니다. 법이 있어야죠. 무법천지가 자유로운가요? 뭐 이제 미국 역사를 보면은 이제 웨스트워드 익스펜션 해가지고 이제 동쪽에서 뭐 중서부로 또 저 서부로 서부의 산하에 나타난 보안관이 쫙 그 보안관이 잘 해야 그나마 이제 자유가 있는 거예요. 무법천지, 불량 한 물의 배들이 날뛰는 그런 데는 자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전자상거래 관련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어떤 그 세계 시장의 형성과 구조에 관해서 근데 개발도상국 그룹도 자신들의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자,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은 그간 전자상거래에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통신 인프라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아까 인터넷 얘기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한 어떤 배경이 되죠. WTO 서비스 무역 일반 협정의 통신 부속서 우리 언젠가 살펴봤죠. 통신 영역 부속서가 있어요.
통신부속도는 공중통신망과 공중통신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게 되었고 1997년 2월 기본통신 서비스 협정이 체결되었다. 또 1996년 12월 WTO 강요회에서 정보, 기술, 상품, 무역에 관한 강요 선언에 따라 정보, 기술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가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협정 체결로 통신에서의 하드웨어적인 문제에서 국제적인 합의가 도출됨으로써 하드웨어니까 관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사실 그 서비스 무역, 그러니까 뭐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라거나 어떤 서비스 무역 협정 경우에는 이게 관세 부과가 사실 어려운 처지에 있죠. 그리고 이 전자상거래도 이제 물론 뭐 주문을 하고 이제 상품을 배송함으로써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WTO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검색을 해서 기업을 찾고 뭐 주문하고 이제 상품이 배송되는데 이 상품이 배송될 때는 이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은요. 예, 어떤 서비스 형태로 이게 이루어지면 관세 부과가 안 되죠.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이제 관세 철폐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는 WTO, OECD, 운시트랄, 운크타드, 위포, ITU, WCO, EU, 아페크. 예. WCO는 이게 세계 관세 기구죠. 등등 우리가 쭉 들어본 그러한 국제 기구들에서 이제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 중 OECD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가 1980년부터 시작되어 이에 대한 부분적인 문제에 대하여 지침과 선언을 채택하여 왔고 최근 이에 대하여 포괄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 OECD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선진국 클럽이고요. 지금 국제사회에서 가장 첨단을 달리는 그런 예민한 주제에 관해서 어떤 리더십적 선언이나 권고를 통해서 리더십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자, WTO에서는 1998년 5월 전자상거래에 관한 강요 선언에 따라 일반 이사회 특별회의에서 WTO 내 전자상거래 논의를 위한 작업계획이 채택되어 서비스 이사회, 상품 이사회, 지적재산권 이사회, 그 대상 협정별로 이렇게 이사회가 있죠. 그리고 이제 무역개발위원회가 있고요. 등에서 이에 관련된 문제를 검토하게 되었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가들의 입장을 보면 미국의 독주에 대하여 다른 국가들이 경계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뭐 구글이랄지 일단 검색 엔진을 제공하는 검색 사이트 기업부터 이제 거대 미국 기업이 이제 시장을 해서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등등 지금 아마존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전자상거래에서 이제 미국이 상당히 경쟁력이 세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다른 국가들은 이에 대해 경계하는 입장이고, 특히 EU 같은 경우에 보면은 공정 경쟁 관련해서 나왔지만은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구글이랄지 거대 독점 기업에 대해서 지금 가끔 그에게 과징금을 부과해서 우리 뉴스에 나오죠. 네. 자, 그 의제는 매우 광범위한 반면에 전자상거래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서 대부분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표에도 있지만은 전자상거래와 기존의 전통적 상거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간략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통 경로를 보면은 이제 기업이 있고 전통적 상거래에서는 중간 단계가 많이 있죠. 최종 소비자까지 가는데 전자상거래는 바로 기업에서 소비자로 이게 이어지죠. 그리고 이제 거래 대상 지역은 전통적 상거래는 인퍼슨 사람들이 직접 이렇게 가서 사고 뭐 그러기 때문에 제한된 지역일 수밖에 없죠.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이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시간도 전자상거래는 24시간, 전통적 상거래는 제한된 영업시간.
있죠. 직원들이 출퇴근하고요. 판매 거점, 전통적 상거래는 물리적 공간이 있는데 전자상거래는 통신망상의 가상 공간이 판매 거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관세의 문제가 좀 어려워져요.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는 이게 관세 부과가 어렵다. 또 조세, 관세 이외에 다른 조세 부과도 역시 그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케팅은 1대1 상호작용. 전통적 상거래에서는 1대1 상호작용인데 전자상거래에서는 일방적인 활동이 되겠고요. 고객 수요란 측면에서 전통적 상거래는 고객 수요를 즉시 파악하고 신속 대응할 수 있는데 전자상거래는 조사가 필요하고 그 대응 시간이 소요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전자상거래, 신통장 의제로 썼던 전자상거래를 생각할 때 그 주요 논의 대상이 뭐겠느냐. 전자상거래는 이제 정책적인 검토 목적상, 그러니까 신통상 의제니까 그 세계 시장의 형성 구조 관련해서 우리가 WTO 차원에서 어떠한 정책적 어떤 입장을 우리가 취하고 법을 만들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첫째, 공급자와 수요자가 상대방을 찾는 검색 단계가 있고, 둘째, 거래가 성립되는 주문과 지불 단계가 있고, 셋째, 상품 후 전달 단계.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전자상거래의 거래 단계를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셋째 단계가 국제무역과 관련해서는 가장 큰 중요성을 가지죠. 또한 전자상거래는 온라인 거래와 오프라인 거래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 거래는 신문, 잡지, 서적, 음악, 영화,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화가 가능한 재화를 인터넷상으로 전송하는 거래를 말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인터넷 서점에서 그 뭡니까 이퍼브랄지 뭐 이런 어떤 온라인 그러니까 일렉트로닉 그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는 뭐 서적을 구매하기도 하고요. 음악 멜로디를 구매하기도 하고 뭐 그러죠. 뭐 영화도 구매하고요. 자, 오프라인 거래는 인터넷상에서 광고, 주문 등 활동만 이루어지고 실제 제품의 인도는 기존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이다.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온라인 거래는 오프라인 거래와는 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거래는 온라인 거래와 달리, 그러니까 근데 신문 관련해서 신문을 온라인에서 구매한다. 그러면은 광고, 주문 등의 활동이 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신문의 공급도 온라인을 통해서 받게 되죠. 근데 오프라인 거래는 그와 달리 인터넷상에서 광고, 주문 등 활동만 이루어지고, 실제 제품 인도는 기존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오프라인 거래의 경우는 기존의 상거래와 큰 차이가 없어서 문제가 적지만 이 부분은 이제 결국은 요 세 번째,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 유형제가 인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존 상품무역규범 체제 내에 포스가 써 있어요. 근데 이제 온라인 거래는 새로운 형태로서 국제무역에서도 해결해야 할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국제무역에서의 주요 문제는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의 부과, 조세 부과, 지적재산권 보호, 사생활 보호, 보안, 내용물 규제, 소비자 보호, 기술 표준, 인증 및 상호 인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어떤 정책적 문제가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정책 공공정책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WTO 차원에서 다자간 규범을 마련하고 회원국의 어떤 의무를 규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자상거래에 관련한 시장 구조를 그 WTO 다자규범 형태를 통해서 다자규범을 통해서 이제 창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관세 문제를 보겠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상품 후 전달이 운송수단을 통하여 물리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국경 통과 시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기존의 우편 주문에 의한 배달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 부과로부터 예외가 되기 어렵다. 그러나 상품이 인터넷상으로 전송되는 온라인 거래의 경우는 상품이 공급자에서 바로 소비자에게 통신망을 통하여 전달되기 때문에 관세나 부가금의 부과가 어렵다. 그런데도 서류나 CD와 같이 재화가 물리적인 물품의 형태로 그러니까 도서류, 서류가 아니죠. 책, 잡지 뭐 이런 거, 도서류나 CD와 같이 재화가 물리적인 물품의 형태로 전통적인 운송수단에 의하여 전달되어지기도 하고 온라인상으로 통신망을 통하여 전달되어지기도 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꼭 오프라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온라인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묘한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전통적인 운송수단에 의한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는 데 반해 온라인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게 된다면 동일 물품을 두고 거래 형태에 따라 차별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럴 수 있겠네요. 1997년 미국 EU 정상회담에서 첫째, 인터넷으로 주문되고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둘째, 인터넷으로 주문되고 물리적으로 수송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주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설정했다. 그러니까 관세 부과할 수 있대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과 EU는 우리 뒤에 이제 그 미국의 통상법, EU 통상법도 간략히 보겠습니다만은 WTO를 지탱하고 있는 뭐 두 개의 중요한 축입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합의들이 이제 그 논의, 신통상 의제로서 논의하는 데 있어서 의미를 갖게 되죠. 그리고 1998년 5월 WTO에서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강요선언에서 온라인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현행의 무관세 관행을 잠정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래서 온라인 전자상거래는 이제 결국 관세를 부과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무관세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관행을 쉽게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1998년 5월 전자상거래에 대한 강요선언이 이제 그러한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세 문제,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이제 조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조세는 물론 관세 이외에 국가가 부과하는 뭐 세금, 과징금이 되겠죠.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의 부과에는 적자를 문제를 갖고 있으며 또 어떻게 과세하는가에 따라 국가의 세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크다. 전자상거래에서 조세 부과에 기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원칙은 전통적인 상거래와 전자상거래의 중립적인 과세이다. 전통적인 상거래에 비하여 전자상거래를 조세상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것은 경제적인 왜곡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전자상거래와 전통적인 상거래 관련해서 이게 잘 비교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중립적인 과세가 필요하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되는 조세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이다. 부가가치세는 이제 보통 간접세라고 보죠. 소득세는 이제 대표적인 직접세입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재화 및 용역 후 공급 자체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이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으로 소비자에게서 과세된다. 그래서 결국 이게 정가가 되죠. 전방으로 정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죠. 부가가치세는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납세 의무자는 공급자로서 납세 의무 발생 장소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 장소가 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거래에서는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 장소와 소비 장소가 동일국 내에서 일치하기 때문에 공급 장소 과세는 소비지
과세 원칙과 악치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부가가치세를 취하고 있고 여러분 뭐 매번 그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뭐 소비를 하게 되면은 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뭐 대가를 지불하죠. 그러나 전자상거래에서의 공급자는 소비지국에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 타국에서 바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따라서 재화 및 서비스 공급 장소를 어디로 볼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재화와 서비스는 구별하여 과세되는데 전자상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느냐 서비스 공급으로 보느냐의 문제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음반을 뭐 구입한달지 그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전자상거래 이게 상품 거래냐 서비스 거래냐. 가수가 노래하는 건 서비스죠. 근데 이게 음반으로 되어서 유형제로서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형상을 가지고 있다면 물리적 어떤 형상이 있다면은 이게 보통 이제 상품으로 보는데요. 뭐 그것도 다툼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아마 다수서는 이제 뭐 상품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재화 공급이냐 서비스 공급이냐 문제, 그리고 그 공급 장소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문제가 됩니다. 다음으로 소득세는 고정사업장을 갖고 현지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에 과세하게 된다. 전자상거래에서는 현지에 경제활동에 거점을 두지 않고 타국에서 현지 고객들 상대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가 어렵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부가가치세는 그 공급 장소가 중요하고 뭐 공급 장소가 이제 확정이 되면은 그 나라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소득세는 이제 공급 장소가 아니고 고정 사업장, 뭐 공급 장소하고 고정 사업장이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고정 사업장의 국가가 과세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공급자가 많이 있죠. 그래서 소득을 올릴 때 이 소득 과세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경우 본 자회사 상호 간에 인트라넷을 통하여 과세 당국에 노출되지 않는 거래를 할 수 있고, 인트라넷이라는 건 이게 이제 내부 통신망을 말하죠. 인트라면은 이제 아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본사와 자회사 간에는 이렇게 서로 긴밀한 관계가 있으니까 인트라넷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거래하게 되면은 당국에 노출되지 않는 거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자회사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이전 가격에 대해서 과세 당국 통제가 어렵게 된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한 조세 인정상으로 거래 당사자의 신원 확인이 곤란하고 거래의 암호화 원격 조정, 변환장치 사용으로 세무조사와 소득 추적이 곤란하며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온라인은 이제 세계 전 지역이고요. 뭐 신원 확인이 쉽지 않겠습니다. 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가끔 이제 그 소득세 관련해서 근데 책을 저술했다는지 아는 사람들 미국 국내 소득세법에 따라서 뭐 일정한 데클레이션 선언을 하고 뭐 이런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몇 가지 어떤 경우 외에는 그 신원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세 근거 자료의 확보가 어려우며 과세를 위한 과세점이 상실되며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 조세 도피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과세를 하려면은 과세에 관련된 어떤 뭐 아까 공급 장소랄지 이런 고정 사업장 이런 과세점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렵죠. 그리고 조세 피난 문제도 또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